이 법칙은 이제 열의 방향성에 관한 법칙인 거야. 이 법칙이. 그러니까 열이라는 거는 항상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가지. 여기 이제 온도가 높은 애가 있고 온도가 낮은 애가 있다. 이 절대 온도로. 그럼 열은 이렇게만 가. 스스로 거꾸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열은 항상 방향성이 있다야.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가는 거. 근데 이제 연력학 이 법칙에 다양한 표현법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연력학 이 법칙과 관계 있는 설명이라고. 그러니까 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다. 이거잖아. 근데 연력학 이 법칙이 이제 다른 표현이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열효율이 100%인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연력학 이 법칙 때문에 그래. 뒤에 가서 할 거라고. 이게 이제 연력학의 다른 표현법이야. 그 다음에 모든 자연 현상에서는 무질서한 정도잖아.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 가로가 잘못됐네. 엔트로피라고 불러.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가 연력학 이 법칙이야.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말이 좀 원래 어려워. 원래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의역하면 무질서한, 질서가 없는 정도가 무질서 엔트로피거든. 그러니까 열이 이제 한번 빠져나가면 더 이상 복구될 수가 없다. 이런 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얘기해. 근데 잘 모르잖아.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아마 동복은 배울 텐데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을 텐데 내가 그냥 참고로 해볼게. 엔트로피라는 건 이제 우리가 열에서 엔트로피는 S라고 나타내. 이거는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엔트로피라는 거는 이제 열에 관한 엔트로피는 S라고 나타내는데 뭐 어떤 이제 기체나 이런 애가 이제 열이 막 빠져나가고 막 들어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엔트로피 변화하는 양은 이제 우리가 델타 S 이렇게 나타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어떤 물체면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뭐 걔 입장에서 이제 열이 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얘는 열 나간 거고 얘는 열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그 열의 출입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게 엔트로피 변화량이야. 온도분의 열 출입으로. 어? 그러면 내가 열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럼 엔트로피가 항상 무조건 증가하는 거야. 감소도 아니고 일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열이 이동하는 모습을 엔트로피로 항상 증가한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내가 그걸 증명을 하면 이게 지금 온도가 높은 애잖아? 온도가 낮은 애면 스스로 열은 일로만 간다며. 거꾸로 못 가고. 그럼 내가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 물질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해보고 싶어. 내가. 그러면은 이거분의 구한다며? 얘 온도는 T1이잖아? 얘 열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Q만큼 감소한 거지, 열이. 그럼 얘만 보면 마이너스니까 엔트로피 감소해. 변화량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얘를 본다 그러면 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해보고 싶어. 이 열이 이렇게 이동했을 때, 다 이동했을 때. 그러면 얘는 온도가 T2잖아. 열 흡수하는 거니까 플러스 Q만큼 맞지. 그럼 얘는 엔트로피 증가하거든. 그러면 얘는 감소하고 여기 증가한다는데 여기 증가한다는 뜻은 뭐냐, 이게. 만약에 이 전체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본다고 생각해봐. 근데 우리가 연력해서 쓰는 온도는 이게 절대 온도야. 절대 온도라는 건 음수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큰데 0보다 큰 거야, 무조건. 음수값이 없어. 양수야, 그냥 수학에서. 이 값 다 더하면 양수야, 음수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100이고 이게 50이다. 이 값이 뭐 10이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이다. 그럼 분모가 이게 무조건 작으니까 이 값보다 이 값이 무조건 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은 무조건 증가해야 돼. 그 의미야.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이동할 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건 이 상태. 아마 이거를 배우는 학교가 있긴 있을 거야. 잠깐 혹시나. 예를 들어서. 참고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자연 현상은 엔트로피가 다 증가하는 거고 열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열은 비가역이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지 거꾸로 못 가잖아. 거꾸로 못 간다는 게 비가역 아니야? 그러니까 비가역적이다. 그 다음에 자연 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간다. 이거야. 이런 게 다 연력학 이 법칙의 다른 표현법이다 이 뜻이라고. 연력학 이 법칙을 나타내는 표현법. 그래서 옆에 보시면 뭐 이런 게 다 연력학 이 법칙과 관계되는 거지. 뭐 잉크 뿌렸을 때 퍼지잖아. 다시 모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퍼지는 확률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모일 수 있는 확률은 0이냐? 0은 아니야. 0은 아닌데 한번 퍼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퍼지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또는 뭐 연력학 이 법칙에 대한 현상과 동일하다 이 뜻이야. 아까 우리가 자유팽창 했었어.
기체가 들어있다고. 진공 상태야. 퍼져. 그러면 퍼지지. 퍼지는 게 보통이지 다시 모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 확률은 엄청나게 작거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연 현상은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간다. 이런 게 이제 엔트로피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 뿐인 거라고. 그러면은 이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니까 이거는 통합과에서 했었을 거야.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스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방향 거꾸로 못 가니까 여기서 일부분 빼내서 일로 사용하는 기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열기관 아니야. 그러니까 열기관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게 고온의 어떤 물질이고 이게 저온의 물질이라면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가지 거꾸로 못 가잖아. 그럼 이 자연적인 현상 열의 이동에서 살짝 빼내서 일로 사용하는 기관이 열기관이야. 그러니까 연력학 2법칙의 열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은 이 고온에서 열기관으로 만약에 Q1만큼 열이 들어와서 W만큼 일을 하고 일부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이렇게 작동하는 기관이 열기관 아니야? 그랬을 때 뭐 이게 100이다. 일을 30만큼 했다. 나머지 70만큼은 내보낼 거 아니야. 그럼 100을 받아서 30만큼 일했으니까 효율 얼마야? 30%. 근데 이제 물리원에서는 소수점으로만 나타내. 0.3. 그러니까 이거 이 식은 익숙하지. 그럼 열기관의 효율은 이거분의 이거로만 구하는 거지. Q1분의 W로만. 100분의 30. 근데 이제 이 30이라는 값이 100에서 70을 뺀 거니까 Q1에서 Q2 뺀 거랑 같은 거잖아. 30이 100 빼기 70이니까. 근데 분모가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버리면 1 빼기 Q1분의 Q2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다 같은 식이잖아. 이게 이제 열기관의 효율을 나타내는 식. 소수점으로. 상황이야, 없어. 그러니까 열기관이라는 게 연력학 2법칙에 이제 열의 흐름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빼내서 일을 사용하는 기관, 일을 하는 기관이 열기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기관 대부분 다 열기관인데. 상황. 근데 이제 열효율이 100%라는 건 요게 100이고 요게 0이잖아. 그럴 수 있는 기관이 있냐? 아무리 우리 기관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열이 들어와서 바깥으로 못 나가게끔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없어. 어떤 물체가 있는데 바깥으로 열이 100%못 나간다. 없어요. 없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기관을 만들 수가 없지. 그게 연료율이 1인 기관인데. 그러니까 열 100이 1 100으로 갈 수 있는 기관이 연료율이 1인 기관, 100%인 기관인데 만들 수가 없어요. 항상 열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알겠지? 됐나?